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가결되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후속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면 총리 인준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장수 소장, 김미연 소장, 강훈식 교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그동안은 미국과는 안보, 중국은 경제, 우리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이런 식의 구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사드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서면서 그런 구도가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 작년 한 해 동안만 2014년만 중국의 유혹국 한 612만 명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8조, 19조 정도에 육박하고요. 단순하게 경제 문제를 배제하고 안보 문제만을 전면으로 하는 주중 대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그냥 보훈 인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아닌가. 네. 더군다나 이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때, 예, 비서실장 갔다가 지금까지도 지역구를 못 찾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의도로 바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임태희 실장님이 이제 자리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고, 또 권영세 실장님이 다음번에 출마를 한다면 이번에 비서실장 맡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권영세 비서실장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김기춘 후임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주중 안보대사 자리를 비우고 공교롭게도 주중대사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현재 비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들을 좀 전면화해서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친박들을 표진할 수 있는데 최대한 포진을 시키는 그런 입장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이완구 총리 후보의 인준으로 국정 동력을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새 배터리인 줄 알고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 이미 인준 과정에서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오늘 통과가 되겠습니까? 일단 새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는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연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후보자를 인정하느냐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교수님, 표 분석을 해봤을 때 자신 있게 통과될 거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황장수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이탈이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새누리당에도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측이 되지만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어떤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다는 게 저의 예측이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좀 참고하자 또는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원래 원내대표끼리의 이 문제가 돼야 될 것이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박 지도부의 소위 친박 총리를 통과시킬 건지 한 여부의 지도력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양 지도부가 하나는 정치력으로, 문재인 대표는 정치력의 문제, 또 새누리당에는 비박 지도부의 지도력의 문제로 이 문제가 좀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 있어서도 이게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표결 전략보다는 상처를 덜 입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이콧을 하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이콧을 해도 부담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원래 그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표결을 연기하자고 해서 저희가 16일 날 오늘 표결에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럼 그때 왜 표결하지 않고 오늘로 연기했느냐? 그때 보이콧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미 연기를 요청했던 야당 입장에선 정확한 반대의 표심이든 아니면 기권의 표심이든 또 다른 의미로 참여해서 표심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오늘 인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 민심에서 어떤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야당의 입장에선 시간을 좀 가지면서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 인주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가 설 전에 통과가 되고 또 개각과 동시에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려고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너무 아까 우리 김면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너무 흠결이 많다 이런 지점이 좀 돼서 사실상의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갈 총리로 기대하고 추천되었으나 그런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인선이나 인사 문제로 이번 소위 이제 설 밥상위에 네. 설 밥상위에 민심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완구 총리 또 새로운 얼굴들을 좀 올려놓고 국민들이 좀 즐거워했으면 하는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여권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좀 실패로 좀 돌아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사 문제보다는 오히려 또 정책적인 네. 방향, 기조에 대한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분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